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 휴일인데 아침부터 고기 손질을 하고 있죠. 자, 도다리 표준명으로 문치가정이죠. 그리고 농어, 그리고 살찌다 쏨뱅이. 쏨뱅이 살찌죠. 거기까지. 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나. 오늘 주제는 일단 쏨뱅이입니다. 쏨뱅이 배. 쏨뱅이 배. 솔직히 우리가 일반 횟집에서 이 쏨뱅이 배를 이렇게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고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도 귀할 뿐더러 배를 잘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가 흔하지 않다는 거. 배를 할 정도의 크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5cm, 30cm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뭐 두께도 있고 살밥도 있고 해서 배가 되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게 드물죠. 잡으로 이제 작은 거는 잡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요렇게 쏨뱅이 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를 좀 갑니다. 어디를 좀 가요. 그래서 배 떠가지고 그쪽 가요. 요 도다리는 제가 어디를 갔다가 내일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영업이 안 되겠죠. 또 어머니는 동네 노인회에서 관광을 가시고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는 관광버스 타고 가시다가 식사를 하실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저녁이 없으면 저녁 식사거리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도다리 한 마리로 미역국 끓여주고 가겠습니다. 도다리 미역국이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바닷가에서는 이 생선으로 미역국을 많이 끓여 먹습니다. 뭐 또 보통 도다리나 노래미처럼 기름기가 이제 그렇게 말이 이상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도다리나 그리고 또 뭐 방어로도 끓여 먹고 그리고 이렇게 또 노래미로도 끓여 먹고. 근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도다리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다리 쑥국으로도 끓여 먹죠. 우리가 보통 국하고 탕하고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맑은 국물이 연상이 되죠. 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진한 국물이 연상이 되고 매운탕이나 곰탕 그리고 해물탕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좀 진한 그런 국물을 보통 우리가 탕이라고 하는데 탕하고 국하고 저도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살이 뽀얗고 기름기가 별로 많이 없고 담백한 생선이기 때문에 미역국에 잘 어울립니다. 도다리. 자, 그리고 농어. 피가 많이 나왔죠. 살이 좀 두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디를 가는 거 하니 울산 갑니다. 울산 갔다가 친구하고 소주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경주 구경 한 바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랑 바람 좀 쐬고 그렇게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내일 아침은 저희 어머니께서 마을 노인에서 관광을 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안 하시고 바로 일찍 새벽에 가십니다. 가다가 이제 그 단체로 중간에서 식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 식사 하루 종일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화요일이라서 정상적인 원래 영업을 해야 되는 날이지만은 그냥 하루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조금 있는데 그냥 쉴게요. 이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저희 집사람도 매일같이 장사하고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요렇게 모처럼 기회가 왔을 때 하루 놀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친구 집에 가는데 애들은 안 갑니다. 애들은 학교 가야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학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많이 뺐는데 안 되고, 애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자기들 뭐 알아서 간식 먹고 밥 챙겨 먹고 자면 되니까 뭐 공부는 하겠나. 뭐 롤이나 한판 하다가 자겠지. 그래서 저는 울산 친구 만나서 꼬들목살에 소주 한잔 먹고 배 조금 담아가가지고 배에다가 또 소주 한잔 먹고 그래 푹 자고 쇼핑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바람도 좀 쐬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바람도 좀 기계도 좀 쉬어야 되듯이 바람도 좀 한 번씩 늦금이 가야 다시 또 활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울산 친구 집사람이 내가 울산대 동기인데 옆에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 살고 계셔. 또 배도 좀 한조각 드리고 우리도 좀 먹고 그렇게 해서 농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가볼게요. 음식물 쓰레기차 소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차,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러 왔어요. 기계 소리가 나죠, 이상한. 자, 요렇게 농어 손질 됐고, 너무 깨끗하게 안 해도 됩니다. 깨끗하게는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결벽증처럼 안 해도 된다고. 자, 쏨뱅이. 오늘의 주인공 쏨뱅이 손질해 보겠습니다. 저도 쏨뱅이면은, 그렇게 뭐, 자주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별로 먹을 기회가 없었어. 뼈다귀도 다 챙겨가겠습니다. 뼈다귀 챙겨가서 매운탕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끓여 먹고. 이건 확실히 살찌다. 그 쏨뱅이 같은 경우는 매운탕을 끓여 놓으면 살이 단단해지는데 이렇게 횟감용
횟감용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살이 단단한 그 생선은 아니에요. 우럭처럼, 우럭하고 좀 비슷하죠. 같은 락피시 계열이니까. 살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부드럽고, 물렁물렁하면서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일반 횟집에서는 뭐 사먹고 싶어도 거의 사먹을 기회가 안 될 때, 이걸 횟감으로 파는 횟집은 거의 없습니다. 깜짝이야. 바구니를 너무 작은 걸 했죠. 뭐가 따로. 대가리도 따로. 구분을 했어. 요 쏨뱅이 같은 경우는 내장이 요 간도 삶아 놓으면 딱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족관에 들어온 지 며칠 된 거라서 내장에 뭐 거의 뭐 다른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씻어서 매운탕에 넣을게요. 이 하얀 기름이 이 국물 뽀얗게 우러난다고. 여기는 떼야지. 여기는 떼고. 내장 끝을 살짝 잘라서 이물질이 아직 이물질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가리도 이렇게 손질하고 간이 맛있다고. 이렇게 하면 막 손질이 다 됐죠. 자, 이건 또 뭐냐? 볼락입니다, 볼락. 우리 또 친구 딸이 볼락구이 좋아하거든. 볼락구이 할 거 몇 마리 손질해가고. 물론 그 집은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릴에다 굽는 게 아니고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기름을 두르고 약간 튀기듯이 구워내는 끝을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약간 그 단백질이 타면서 이렇게 시어링이 되면 바삭바삭하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어도 한 마리. 문어부터 잡아볼까? 문어도 한 마리 삶아가고.
지금 아마 울산에 있는 제 친구는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그 친구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 때, 다 같이 친구니까. 전화를 하니까 출근했고, 신랑은, 우리 친구는 벌써 출근했고, 애들 이제 학교 보냈고, 또 친구는 또 일하는 중에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전화기를 안 들고 그 현장으로 간다 하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낮에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는 줄도 몰라. 친구가 오는 줄도 모르는데 간다. 자, 문을 이렇게 손질해 놓고 올락 손질해 볼게요. 프라이팬에 구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릴에 구울 때는 요 지느러미를 안 날리거든. 근데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지느러미를 날려가지고 손질을 하겠습니다. 잡았다. 한 마리만 잡았다, 한 마리만. 여기. 말라워.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고기하고, 쏨뱅이 농어, 그리고 문어. 문어는 어차피 삶아가지고, 자, 요거. 오늘, 와, 볕이 참 좋습니다. 어제 막 천둥번개가 치더만은, 참. 손질하기 좋은 날씨다. 손질하는 거 보여는 드릴게. 자, 농어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싸구려 칼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칼이 가벼워서 날린다, 날려. 손에 착 안 달라붙고 폐기시키고 다른 칼을 또 두어 자루 더 구입을 해야 되겠네. 칼이 너무 가볍다. 응? 삼배 살찌다. 칼이 약간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다, 칼이. 원래 사람도 그렇다니까 명랑할 때는 명랑해도 약간 좀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가 했더만 아내가 미역국 끓이려고 해서 물을 얹어놨네.
우럭 해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럭 해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살이 뽀얗고 부드러워 보이죠. 우럭 살하고는 또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닌데,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같은 농어라도, 같은 광어라도, 제가 이거는 뭐 지역 조장이나 뭐 지역 폄훼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광어나 똑같은 농어라도 서해 쪽에서 나는 광어나 농어하고 요 남해 쪽에서 나는 광어하고 농어하고는 맛이 달라요. 이상하죠? 똑같은 어종인데 뭐 맛이 달라? 맛이 다릅니다. 조류 영양이나 그리고 물의 염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니까. 서해 광어를 한번 드셔보시고 광어철에 한 6월달 7월달 이후에 요 남해 오셔가지고 광어를 한번 드셔보세요. 깊은 물에서 요 자망으로 잡는 광어 맛이 완전 다릅니다. 육질도 다르고. 그리고 저 서해 쪽에서 나는 광어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배에서 하루에 몇백 킬로씩 잡아옵니다. 좀 큰 배들은. 단가가 10,000원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시즌 돼가지고 한 6월달 7월달 넘어가면 이쪽에는 광어가 거의 25,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요. 경매 도매가가. 예, 판장에서 나가는 딱 시세가 거의 25,0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그 시즌이 되면. 지금은 싸죠. 지금은 이제 제철이 아니라서 좀 쌀 때는 2만원이 거의 2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거의 2만원이 안 넘어가는데 지금 시세로는 광어가. 근데 6월달 7월달 내려가면 최소 25,000원이에요. 근데 서해 광어는 어떻게 가느냐? 비싸봐야 12,000원, 13,000원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또 계절마다 차이가 있고 또 업판장마다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진짜 고깃값 안 오른다고. 농어 영상에서. 그냥 어민들이 힘들단 말입니다. 또 그만큼 또 소비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또 그날그날의 시세에 따라서 어떤 날은 평균 25,000원 같은 게 평균 35,000원, 4만원 갈 때도 있습니다. 주말 돼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한정적이다 하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평소 때 2배 이상 가는 날도 많아요. 엊그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제 안쪽에 성포에도 판장이 있는데 제일 비싼 날은 도다리가 키로에 7만원 이상 나갔답니다. 제가 키로에 9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수요나 공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대포 위판장하고 또 수협 위판장은 또 달라요. 진짜로 제가 수협에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우리 대포 수협 소장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제 영상에도 가끔 나왔었죠. 그쪽에 있는 수협 직원들도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게 나갔다고 주변 상인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비쌀 때 키로 7만원까지 나갔답니다.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기 가격이라고는 딱 답이 없지. 특히나 자연산 고기는. 제가 혼자 손질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주저리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저 최군 이야기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다. 제가 그만 손질하면서 그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뭐 쉬는 날이고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최군 이야기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도다리가 7만원씩 나가면 그 얼마 받아야 되노? 인건비하고 막 이런 다른 기타 하면 한 14, 5만원은 받아야 안 되겠나? 재료비 나가고 뭐 나가고. 그리고 도다리가
자연산 고기들은 또 아무래도 또 허실이 많이 나거든요. 잘 죽습니다. 특히나 도다리 같은 거는 그물에 걸려오기 때문에. 한두 마리만 죽어도 그만 1, 2만원, 2, 3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손바닥만한 거 한 마리만 죽어도 그만 2만원 날아가는 거다, 아닙니까? 그래, 로스 나오고 이런 거 치면 횟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로에 7만원에 도다리를 사가지고 얼마 받고 팔아야 나겠노? 자, 골치 아프지. 아, 농어가 살이 참 좋네요. 친구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계시니까 뭐 요 한 조각만 드려도 두 분이서 충분히 드시겠죠. 농어 한 2kg 정도 되는 거니까. 물을 끓여 놓고 안에가 어디를 갚겠다. 물을 껐습니다. 물을. 아직은 안 보이지? 이렇게 빼줘야지. 어차피 그 집에 가면 뭐 제대로 된 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쭉쭉 썰어 모야지 뭐. 먹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핸드폰 거치대하고 뭐 카메라 이것저것 들고 가기는 좀 그렇고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찍을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손질해갖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죠. 살색으로 딱 보이잖아. 근데 닦아내면 또 피가 약간 배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닦고 갈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고. 자. 스카트 광고 같아. 자, 이렇게 그냥. 자, 이 보시면 이렇게 피기가 묻어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동물인데 몸속에 피가 있지. 피를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피를 100% 완벽하게 제거를 합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반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장인들은 장모님 드릴 것.
싸겠습니다. 내건 깨끗한데 뭐 아깝다 이거. 뭐 아버지는 작게 주고 장인장에는 저는 작게 주고 우리만 많이 먹는다고 욕할라. 사람 숫자가 많다 이가. 그 애들 둘이 있고 우리하고 6명 먹는 거하고 2명 먹는 거하고 같습니다. 머리 뼈하고 모아놓은 데다가 뼈도 붓고 보통 이렇게 비닐 물이 줄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거 없으니까 검은 봉다리에 한 번 더 싸면 됩니다. 뼈하고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비닐을 찌르기 때문에 어차피 구멍은 나겠지. 어쩔 수 없다. 넣고. 문어를 잘라갈 거가? 그래갖고 그만 가져가자. 멀리 가는 거 아니까 얼음 하나만 넣으면 되고 얘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원래 바람이 올락 손질한 거. 봉지 좀 빼고. 뭐 있어요? 가져갈게요. 문어 그냥 봉지에 담아서 넣어가자. 그거 가서 삶으면 되지 뭐. 문어 삶는 게 이리가. 얘가 가려면 아이스박스 조그만 관계 가져가다가 뭐 한 2kg 담아가고. 근데 그 게 집에서 삶을 수 있어? 문어. 언니 며칠안 드리려고 많이. 그리고 우리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집 초장. 와사비는 있나? 와사비 하이사 뭐. 먹던 거 조금 남았는데 다 와버려요. 뭐? 먹다가 가게 쓰던 거 조금 남았거든. 혹시 흐를 수 있으니까. 수중이 닫히면 안 모르겠다. 이거로 닫아야 돼. 그거 나가. 됐다, 요리 하자. 뭐고? 택배 상자가 되놓으니까 뭐지 붙어 있었네. 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자, 요렇게 챙겨가지고 가면 되겠죠? 아이고. 일단 올라가서 요 손질하는 영상 한 개만 편집해 놓고 저녁에 올라가게끔 딱 만들어 놓고 그래 출발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안녕.